3.3% 정도의 금리를 주는 통장입니다. LH가 청년하고 그런 신혼세대와 계좌할 때는 심지어 뭐 전세가의 30%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 부동산의 정석, 풀리지 않았던 부동산 이야기 속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톡톡 부동산. 부동산 좀 한다 하는 사람들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이슈. 오늘도 속 시원하게 풀어주실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친구와 포도주는 오래될수록 좋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포도주 오래될수록 깊은 향을 내고요. 친구도 오랜 친구일수록 더 깊은 우정을 나눈다는 이야기인데 금융상품 중에서도 기간이 길수록 유리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우대 청약 통장인데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1순위 조건에 가까워지기 때문인데 지난번에 저희 신혼부부 이야기를 하면서도 청약 통장 하루라도 빨리 들라고 하셨었죠. 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청년 우대 청약 통장,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청약 통장, 그거보다도 더 유리한 통장입니다. 더 유리한 통장. 네네. 우리 아마 월급을 모아서 집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으시겠죠. 네, 집값이 너무 하늘 높이 천정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모으는 순간에 집값은 이미 2배, 3배씩이 올라가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 청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을까? 청약의 기능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아파트 분양을 신청할 수도 있으면서 가난한 청년들한테 유리하게 해줄 수 없을까 해서 드디어 등장을 한 것이 바로 청년 우대 청약 통장입니다. 그러니까 비과세 혜택도 일단 주고요. 네. 세금을 덜 받아서 그 세금을 모아서 자기가 가져가는 거니까 굉장히 유리하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조금 더 우대금리를 적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약통장 같은 경우들은 한 1.8% 정도 금리를 쳐주거든요. 그런데 이 통장은 3.3% 정도의 금리를 주는 통장입니다. 아마 지금 시중에 있는 적금 드는 것 중에서 가장 높은 금리를 주는 거거든요. 청년 우대라는 말 자체에 많은 게 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뭐 가입 조건이 좀 까다롭진 않을지 걱정이 되는데. 필수 조건이 있죠. 청년이어야 됩니다. 만 19살에서 34살까지 가입의 자격 조건이 되고요. 조금 소득이 가난한 청년, 그러니까 연 벌이가 3천만 원 정도 이하인 사람만 이게 가입이 되거든요. 사실 조금 이게 마음이 걸리기는 해요. 대기업 직장 들어가거나 웬만한 기업에 들어가면 연 3천만 원은 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기준을 나이를 이렇게 34살까지 해놨으면 이 기준도 좀 더 한 4천만 원까지만 올려도 진짜 청년들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도 정부가 3천만 원으로 선을 그어놓은 거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좀 열악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학원 강사하시는 분들, 프리랜서 이런 분들도 이게 가입하게 할 수 있으려면 3천만 원 기준 좀 낮춰놓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혜택을 더 드리기 위해서. 네네. 그리고 반드시 청약통장은 무주택 세대주가 네, 집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 후에 3년 내에 세대주 예정자인 사람들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내가 지금은 세대주가 아니지만 앞으로 3년 내에 예정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거든요. 혹시 전세 또는 월세로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경우, 뭐 이런 경우들도 이제 부모님 집에 내가 살고 있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세대주가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서 독립해서 나와야 됩니다, 일단. 살고 있는 집 부모님 소유여도 안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네. 가입 기간이 좀 한정이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들어라라고 강조한 것도 바로 이제 그런 의미인데요. 2021년도 12월 31일까지만 가입이 유효합니다. 그 이상 가면 이제 가입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청약 통장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가입하신 분들만 이런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청년 우대 청약 통장 실제로 좀 어느 정도 돈을 매달 내야 되고 어떤 혜택이 정확하게 있는 건지. 월 2만 원이라고 제가 얘기 드렸는데 50만 원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돈 좀 여유가 있어서 오히려 여기다가 좀 목돈을 만드는데 내가 전력 투구를 하겠다. 1,500만 원까지 자유 납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면 이자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가입 기간 2년 이상이면은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3.3%의 이자. 이게 정말 큰 거거든요. 그래서 주는 혜택은 반드시 받는 게 좋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유리한 게.
소득공제가 된다는 거예요. 연납입 한대 240만 원 내에서 40%까지 적어도 한 80만 원, 90만 원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그때 소득공제 받아가지고 돌려받으면 그것처럼 쾌감이 없거든요. 여러모로 이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나 신청을 좀 하려고 하면 이거저것 좀 내야 되는 게 많아서 그때부터 좀 지치기도 하거든요. 이거 가입할 때 뭐 어떤 것들 좀 내야 하는 서류들이 좀 복잡하지 않을지. 이게 이제 가입할 수 있는 은행들이 시중에 이제 9개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 신한은행, 하나, 대구, 부산은행이나 경남은행 같은 경우들도 해당이 되거든요. 가입 서류는 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것들인데요. 홈택스라고 아시죠? 네. 거기서 이제 소득 확인 증명서를 뗄 수 있습니다.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었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렇습니다.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근데 뭐 나는 어디서 정규적으로 받는 게 아닌데 회사가 아닌데 뭐 이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소득 증명원이라고 하는 거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없으면 그 해당 주었던 회사에 가서 그 임금 대장을 회사 확인증을 대신해서 받아와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제가 상담을 해라라고 하는 얘기는 소득증명원을 띄실 수 있는 분이 있고 그것이 안 돼서 임금 대장 카피본을 받아서 떼어와야 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결하는 게 우선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주민등록증 가져가셔야죠. 그리고 주민등록 등본 한 통을 떼셔야 됩니다. 세대원 전원의 지방세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 이것도 이제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관련 부분들은 일반 청약통장하고 똑같아요. 2년이 지나면 1순위 되고 가입 불입일수가 많을수록 청약통장이 유리해지고 라고 하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일반 청약통장을 이미 들어왔는데 여기에 좀 가입 조건이 되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입하신 분들은 일반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전환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서 은행에 가서 말씀하시면 이 통장으로 전환해 줍니다. 이걸로 돌려놓으면 청약은 그대로 할 수 있고 우대금리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네네. 그러니까 네. 반드시 전환해 둬야 됩니다. 네. 잠깐 다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만 19세에서 34세까지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데 그 누구나가 누구냐면 연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야 되고 무주택 세대주,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 12월 31일까지라고 하니까 얼마 안 남았고 그렇습니다. 얼마 안 남았고 네네. 이게 착착 쌓이는 거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가셔서 시중은행 모두 다 된다고 하니까요. 가입 서류 잘 챙기셔서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우대 청약통장 이렇게 나온 거 보면 결국 정말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데 그 청년들 한 푼 두 푼 모아서 집 마련하기 이번 생에 가능할까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일찍 진짜 마련할수록 좋은 거죠, 내 집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있는 이 전세제도. 이자는 불지 않지만 내가 전세를 계속 살면서 보증금이 달아서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목돈을 스톡하기가 아주 좋은 그런 제도죠. 그러니까 월세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전세로 바꿀까 노력을 하고 그 사이에 통장은 가입해 놓고 청약통장은 그리고 전세로 바꾼 다음에 이제 정부가 주는 혜택들 이런 바로 비과세 혜택이라든지 우대금리라든지 또는 특별 뭐 근로자 재형저축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입을 해서 목돈을 빨리 불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정부에서 청년들한테 주는 그런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그거는 뭐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지도 않고 또 주변에 있는 전세 보증금에 절반도 안 됩니다. 30% 40%만 가지면 얼마든지 살 수 있는 청년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이제 살면 뭐 편하게 내가 살면서 돈을 모으기가 굉장히 쉽죠. 대개 내 집 마련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걸리는 시간들을 결혼해서 평균적으로는 8년에서 한 12년까지 서울권에 있는 아파트를 노린다고 그러면 15년 가도 못 마련할 겁니다. 내 집 마련을. 그런데 조금이라도 일찍 마련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목돈이 좀 있어야 되고 정부에서 그런 무주택자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 이 제도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뭐 전세보증금 같은 경우도 정부가 80%까지 빌려줍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를 위한 어떤 그렇죠. 제도들이 그런 많이 제도들이요. 마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좀 빌려서 쓰고 내 돈은 내 돈대로 조금 많이 불어나는 곳에 좀 놔두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임대주택이 살다가 어느 정도 돈이 좀 모아진다 그러면 이제는 분양을 이제 받아야 되겠죠. 그때야말로 비로소 청약통장이 진가를 발휘할 수 있겠죠. 요새는 이제 적은 평형들 15평 정도 뭐 50제곱미터에서 한 60제곱미터 정도 사이에 있는 그런 소형을 분양받으면 그런 주택이 정말 알짜 주택입니다. 내가 또 큰 집으로 옮겨가서 여유가 있으면 임대를 놓고 월세를 받으면 아주 좋은
재테크의 수단이 되거든요. 건물주가 되는. 그렇죠, 그렇죠. 뭐. 스텝인가요? 일단은 청년 후대 청약 통장부터 내 집 마련의 1순위로 시작하는 걸로 마음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면 일단 초기 전세 비용, 뭐 임대료 비용 같은 거를 계속 줄여 나가야지 내 집 마련의 그렇죠. 돈이 좀 마련이 될 텐데 네네. 지금 사실 서울 시내 특히나 뭐 전세도 그렇고 월세도 그렇고 너무 비싸거든요. 그렇습니다. 1억, 2억 이 목돈을 젊은 사람들이 마련하기 쉽지 않죠. 네. 사실 전세 보증금이요. 그래서 정부가 빌려주는 전세 보증금 바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활용이 돼야 될 텐데요. 올 정부 들어서 좀 그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게 많은 그런 것 같아요. 것들이 뭐 예, 주택보증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정부가 공기업을 통해서 그런 대출들을 보증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주택은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젊은 사람들 쉽게 좀 거주할 수 있도록 뭔가 마련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출발한 것이 바로 이제 이 청년주택, 매입 임대주택, 뭐 재건축 임대주택, 뭐 이런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종류가 또 하도 많아서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얘기를 했는데 한 16가지 정도 됩니다. 그렇게 종류가 많아요. 네. 그래서 저도 임대주택 자격을 얘기하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될 정도예요. 그래서 그만큼 세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본인의 그렇습니다. 상황에 맞는 걸 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찾아가야 되는데 그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게 되거든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두 군데를 꼭 확인해 두 주십시오. 군데. 서울 SH공사의 홈피에 들어가면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토지주택공사, LH공사의 마이홈센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세하게 자격에 맞는 내가 갈 수 있는 임대주택이요. 또는 뭐 분양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다 지역별로 언제 공급할 건지, 자격은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금은 얼마만큼 정부가 빌려주는지, 이자는 얼마인지 하는 것들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전화로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런 데들은요. 서울 같은 경우에 2030 청년들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살 자리를 마련해 주자라는 차원에서 지금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사업이 지금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저 불광동 시외버스 터미널 청년주택이 들어온다고 그러니까 우리 집 근처에 들어오면 유리한가 아닌가 뭐 이걸 이제 또 따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유리합니다. 유리한가요? 네, 청년들이 좀 많으면 그 지역이 좀 활기가 좀 활성화가 좀 되거든요. 네. 밤 늦게까지도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런데 주변 상권도 좀 그 상권도 좀 살아나고요. 그래서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환영해 주는 게 요새의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선진국의 분위기입니다. 그게 바로요. 그런데 이제 그런 곳곳에 있는 역세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건설하려고 그러는데 하나역에 하나의 청년주택, 그거 들어오게끔 하겠다라고 하는 게 서울시의 방침이거든요. 3년 내에 한 8만 가구 정도를 공급했다고 그러니까. 2022년까지 그렇죠. 8만 가구. 네, 굉장히 많은 겁니다. 실행만 잘 되면 가뜩이나 취업 걱정 때문에 힘든데 집 걱정까지 하는 이 청년들의 좀 고민을 덜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그렇습니다. 기본 자격들은 대학생 가능하고요. 39살까지 자격이 주어집니다. 소득이나 자산이 이제 좀 일부 이제 규제가 있죠. 자산도 뭐 몇 억씩 되는 분 이런 분들이 이런 주택에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홈피에 들어가면 자세히 규정이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는 게 좋고요. 또 하나 LH공사, 토지주택공사에서 또 공급하는 게 있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여기는 또 특별한 주택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LH공사에서 전세를 놓고 싶은 집주인한테 가서 당신 전세를 놓고 싶습니까? 하면 오케이 전세를 놓고 싶다 그러면 LH공사가 그 집주인하고 계약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런 주택을 값싸게 좀 전세 살 수 있는 집 구해주세요 하면 바로 그 주택을 소개해 주게 됩니다. 아, LH가 중개 역할을 하는 중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LH는 집 소유자하고 100% 전세보증금 주변 시세하고 같이 계약을 했지만 이 LH가 청년하고 그런 신혼세대하고 할 때는 반토막 난 가격으로 합니다. 그게.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그런 주택들이요. 심지어 뭐 전세가의 30%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을 지금 29개 지역에서 한 5천 가구 정도 LH가 올해 공급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런 주택들을 좀 적극적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아예 LH공사에서 매입해서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뭐 원룸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LH공사에서 전부 다 사가지고 그거를 값싸게 다시 청년들한테 임대를 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이제 한 30%나 50% 사이에서 임대를 놓기 때문에 아주 싸죠. SH공사하고 LH공사 좀 기억해 두시고 내가 어느 조건에 좀 맞는 곳인지 네네.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서 신청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입주 신청 같은 경우에는 이건 또 복잡하지 않을지. 네, 그 뭐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뭐 취준생이냐, 대학생이냐, 또는 뭐 39세 이하의 청년이냐, 신혼부부냐 이런 대상에 해당이 되고요. 물론 이제
임대 뭐 1순위도 있고 2순위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임대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엄격한 규정들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내 기준에 그게 해당되는지 하는 여부만 파악을 하고 직접 상담을 하시는 게 좋고요. 청년주택 같은 경우들은 이제 사업이 이제 막 시작이 됐기 때문에 실제 지금 공급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들을 좀 눈여겨보는 게 좋습니다. 확인해야 될 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게 청년주택 정말 되기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뭐 이럴 계획이다, 뭐 할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또 이거 대체 언제 어느 지역에 어떻게 들어갈지 좀 구체적인 나와 저도 좀 있습니까? 속 시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언제 분양된다. 그러니까 거기 신청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좋겠는데 계획 중인 건 거죠? 계획 중입니다. 전부 다. 뭐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시작을 한 거는 서울시 같은 경우에 3년 정도 거의 됐어요. 근데 조금 느림보로 그동안에는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주민들이 그 님비 현상 뭐 또 이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지역 주민의 정서, 그다음에 이제 건설회사와의 계약, 또 인허가의 문제 이런 것들이 되기 때문에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쨌든 이제 정책 설명이나 홍보 이런 것들 다 해서 거의 이제 완료된 지역들이 역세권 지역이 한 30개 지역들 이렇게 해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만 해도 한 13,000가구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지역들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그래서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역들은 지금 오픈이 다 되어 있는 건가요? 네,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네. 그것도 자세히 좀 보시면서 내 학교나 뭐 직장하고 가까운 곳들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듣기로는 이게 민간이냐에 따라서 또 공공이냐에 따라서 임대료 차이도 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네. 정부가 돈을 지원해서 그 주택을 건설하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 건설회사에서 짓는 임대주택인데도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그건 공공이고요. LH공사나 SH공사나 그런 공적인 기관에서 짓는 거는 다 공공주택입니다. 근데 그걸 이제 임대로 놓느냐 또는 분양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소유권을 아예 주느냐 또는 임대로 하느냐에 따라서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두 가지 이제 구분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공공에서 직접 지어서 임대를 놓거나 하는 주택들은 더 저렴하게 해줄 수밖에 없죠. 그런 주택은 대개 이제 시세의 한 절반, 55% 정도,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 짓는 것들은 85%에서 한 95% 정도 임대를 해주는 그런 방식들입니다. 이 임대가 나오는 임대 아파트가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거든요. 아까 이제 매입 임대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가장 많이 나오는 물량들은 재건축을 하잖아요. 재건축을 하면 거기 안에 반드시 임대주택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네네.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이제 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사서 임대를 놓는 거죠. 바로 이제 그런 재건축이 하는 지역에는 다 그래서 그런 임대주택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주변 지역에 재건축이 되고 있다 그러면 거기 임대 아파트가 있겠구나. 근데 그거는 언제 분양을 할지 좀 알아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이제 아까 SH공사의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면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뭐니 해도 될 수 있으면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게 최고 좋습니다. 근데 공공임대주택은 결국은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청약통장을 빨리 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순위에 공공임대. 그렇죠. 네. 청년우대 청약통장 일단은 하루라도 빨리 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오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생각보다 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앞서도 얘기를 드렸지만 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는 정말 취약계층, 청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특별 분양 가구 수도 많이 늘렸고 또 이제 그보다도 일반 분양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은 임대에 들어가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임대주택을 지금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지만 직접 나에게 어떤 게 맞는지 내가 맞습니다. 어떤 혜택 받을 수 있는지 네. 직접 은행도 가보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H공사, LH공사 홈페이지랑 전화 상담으로 어떤 주택이 나에게 지금 가능한 주택인 건지 알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년우대 청약통장 가입 조건이 되신다면 무조건 하루라도 빨리 드시는 게 중요하다는 것까지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요 똑똑한 부동산 정보 많이 전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또 모르는 부분 있으시면 질문할 부분 댓글로 그렇습니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댓글로 답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사인데 광고 같기도 그렇죠. 하고 홍보 같기도 한 네. 경우들이 있잖아요. 아마 한 면을 털어서 분양 기사를 쓴 것을 봤습니다. 수익률이 뭐 15%다, 25%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스타 강사의 어느 정도 인지도를 이용해서 가짜 정보를 내놓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이 전문가의 의견을 어느 정도 좀 흡수를 하고 걸러듣고 해야 되는 걸까요?